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관계법규의 문제풀이 같이 해볼 건데요. 이 문제들 중에서 제가 부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만 집어서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이에요. 실내공기질 관리 법규상 자일레나무목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하고 이렇게 나왔죠. 보니까 자일레는 우리가 700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폼알데하이드가 210, 벤젠이 30, 톨루엔이 1000, 에틸벤젠이 360, 자일렌이 700, 스티렌이 300. 요 내용들 수치를 꼼꼼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리는 문제들은 그냥 문제 답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학습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 답으로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중 일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보니까 2번이 좀 틀렸는데,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 기준을 휘발유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휘발유가 아니라 이럴 때는 가스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휘발유가 아니라 가스로 바뀌어야 올바른 항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11번 가니까 대기환경 보전법상 자동차 환경협회의 장관에 따른 업무와 거리가 먼 것 하고, 1번에 보니까 운행차 저공해야 기술 개발, 2번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지원, 3번에 자동차 관련 환경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4번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번에 교육훈련하고 취업지원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지금 1번하고 2번 그리고 4번 요 내용 외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지원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것도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 내용하고 저감 장치의 보급, 요게 저감 사업의 지원,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장관에 따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 골라볼게요. 1번 수도권 대기환경청, 2번 환경보전협회, 3번 한국환경공단, 4번에 낙동강 유역환경청. 2번이 틀리겠죠? 이 법규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 분류되는 거는 각종 환경청이에요. 그래서 지방환경청, 그리고 대기환경청, 또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게 유역환경청도 청에 들어가고, 또 국립환경과학원도 검사기관에 들어가죠. 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전협회에 해당한다니까 2번이 틀리겠고요. 17번 가겠습니다. 자, 교재에 아직 수정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오답으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7번에 답이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게 뷰틸 아세테이트가 틀렸어요. 그래서 공업지역이 지금 5 이하에 기타 지역이 1 이하, 공업지역이 1에서 5다 돼 있는데, 공업지역이 4 이하여야 되고, 기타는 맞는데 공업지역의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범위가 1에서 4 돼야 됩니다. 그래서 4 이하, 1 이하, 1에서 4 이렇게 되니까 4번이 틀리겠습니다. 되셨죠?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보니까 악취방지 법규에 의거 악취 배출 시설에 변경 신고해야 되는 경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폐쇄하는 경우 변경 신고해야 돼요. 2번 사업자 명칭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해야 되고, 3번 환경 담당자의 교육 사항을 변경한다. 이거는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4번 임대하는 경우 되겠죠. 그 외에도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서나 이런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3번 틀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갈게요.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불러오겠습니다. 보니까 2번에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거 항상 제외라는 단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로 돼야 되겠죠. 해서 2번이 틀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다 문제답으로 해결되고 31번 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골라보니까 이번에 공항시설 중에 연면적이 1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1100이 아니라 1500 돼야 되겠죠. 해서 2번 틀리고 34번으로 갈게요. 이 문제 좀 지저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환경 기준으로 옳은 건 물어봤는데 여기에 지금 기역 니은은 대기환경 기준 줬는데 디귿 리을이 수지를 줬어요. 수지는 또 하천에서가 있고 호소에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우려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나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더라도 그냥 그려려니 하십시오. 진짜 막 5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서 한번 그냥 읽혀두고 그 내용들 전부 다 또 이거 또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서 외우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옳은 게 지금 납만 맞았어요. 그래서 납이 0.05mg/리터 이하 이것만 맞고 바르게 좀 고쳐보면은 오존은 얼마입니까? 이건 외워야 되죠. 기억 니은 대기환경 기준은 오존이 0.06이 아니라 0.1 돼야 되는 거고 이산화질소가 1시간 평균치가 0.1 돼야 되고 카드뮴은 0.5가 아니라 0.005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는 기억 니은 정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41번으로 갈게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에 볼게요. 촉매제란 연료 절감을 위해 엔진 구동부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부피 비율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거는 첨가제 밑에 이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첨가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촉매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촉매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거죠. 좋습니다. 41번에 4번 틀리고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 3종은 10톤에서 20톤 되니까 지금 여기 해당하는 게 2번 되겠죠. 11톤 안에 들어가니까 2종은 얼마였죠? 20에서 80. 1종은 80 이상 이렇게 됐고 4종은 2에서 10. 5종은 2 미만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9번으로 가겠습니다. 49번. 자, 49번에 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쭉 맞는데 이건 비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4번에 보니까 5종 사업장 중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포함되면은 이거 몇 종에서 해당하는 기술인 둬야 되겠죠? 4종이나 5종 운영을 하는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둬야 된다는 거였어요. 환경기능사 이상을 둬야 되니까 지금 여기 4종이라고 돼 있죠. 여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해서 4번이 틀리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63번까지 가볼게요. 자, 63번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 중 경보 발령의 경우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보니까 1번에 실외활동 제한 요청. 경보 발령할 때 제한한다. 맞죠? 자동차 사용의 제한. 맞죠?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맞습니다. 권고하거나 제한하고. 이거 경보에서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4번에 단축명령 그리고 금지하는 사항 이런 거는 중대경보에 해당하니까 4번 틀리겠죠. 조업시간 장축하는 거 이거는 중대경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주의보는 뭐였습니까? 어떤 요청? 자제 요청하면은 이건 주의보. 권고 요청이나 제한 요청하면 이거는 경보. 금지나 감축하면 이거는 중대경보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자, 67번 가겠습니다. 67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가금 부과세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1번 먼지, 2번 불소, 3번 시안화수소, 4번 질소산화물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초과부가금 오염물질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황산화물 뭐 5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그리고 뭐 초과 부가금에 뭐 부가 개수해가지고 2 뭐 1.5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다 초과 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질소산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게 어떤 거 있었냐면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뭐 황화수소, 이氧화탄소,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아나수소 요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죠. 4번이 틀리고요. 68번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영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옳지 않은 건 4번이 좀 틀렸는데요. 개별 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200만 원이다. 요거 300이 되겠죠. 신고 안 하면은 300이고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비산먼지 발생하는데 운송할 때 조치 안 하면은 그거 200만 원이었죠. 그 금액 구분하셔야 되겠고 운송 이외에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조치 안 하는 건 300만 원입니다. 4번 틀리고요. 69번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니까 3번에 신규 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틀렸어요. 신규는 1년 이내고 이 보수교육 있죠?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한 번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규는 임명받고 1년 이내, 보수는 그 신규 교육 끝나고 나서부터 3년 안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받게 되실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서 뭐 3박 4일 코스도 있고 4박 5일 코스도 있는데 오전에는 그 연구에서 뭐 새로운 연구 배우고요. 그다음에 뭐 측정기기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새로운 기술도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서 그 신기술들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또 이제 치킨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치킨 또 같이 막 먹고 즐겁게 저도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게 되신다면은 무거운 마음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도 이거 시험 문제 지금 1번 보기에도 나오는 게 교육기간이 3박 4일이라고 했어요. 교육기간 4일입니다. 그 4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추가로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나머지 다 문제답으로 해결되고 문제답 해결되고 83번 가볼게요. 83번. 자, 대기환경 보전법 영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놓고 자, 근거가 단 휘발유 자동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었죠. 그래서 휘발유는 COHC 락스 플러스 뭐 들어갔냐면 포름알데히드도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알데히드류가 들어가고 경유차는 COHC 락스 추가해서 또 뭐 들어갔냐면 매연하고 입자상 물질까지 들어갔죠. 요거 매연하고 PM10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4번에 입자상 물질 들어갔는데 얘는 경유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되니까 4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86번은 뭐 앞에서 나온 문제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휘발유 기준이 아니라 가스 기준이 된다는 거 9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에 대기환경 보전법 영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거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요. 2번에 보면 일반 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80%가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가 2분의 1로 줄이는 거겠죠. 50%가 되겠죠.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서 2번에 지금 수치가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3번이 좀 틀렸네요. 저공의 NG 엔진 지금 오타입니다. 엔진으로 된 거고요. 저공의 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품은 포함한다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립니다. 포함 제외 항상 잘 봐야 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잘 꼼꼼하게 봐주시고 문제 읽을 때 3번 그래서 틀리고요. 자 1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법규상 자동차 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신청서에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중 제출해야 할 시료 또는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볼게요. 그러니까 이 서류에 해당하는 게 검사용 시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분석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첨가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틀린 게 촉매제만 해당한다 했는데 첨가제만 해당한다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틀리니까 4번이 틀린 걸로 여러분들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13번으로 갈게요. 113번. 자, 악취 방지 법규상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악취 배출 시설의 규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시간당 10톤 이상의 아스팔트 제품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1번부터 틀렸네요. 시간당 50톤 이상이 돼야 되니까 1번이 틀리고, 이거 규모 기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런 거 여러분 어려우시면은 항상 수치만 체크하고 쭉쭉 넘어가시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수치 체크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읽고 또 읽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6번 갈게요.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10% 잔류탄소량, 2번에 밀도, 3번에 다원 방향족, 그리고 4번에 윤활성인데 수치 다른 게 윤활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560 이하 되어 있는데 요거 400으로 여러분들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죠? 560이 아니라 400 이하가 돼야 맞겠죠.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문제 답으로 암기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의 이론 내용들 빠짐없이 3번 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총정리 시간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